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미국에선 뜻밖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일본을 강하게 찍어 눌렀습니다.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조금 상처를 입더라도 그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한국의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기에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한국은 피해를 보았지만 일본은 피해가 아니라 중국과 산업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사드 보복을 당할 때 한국은 존재감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황골탈퇴의 수준으로 국격이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국의 피해를 강요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무리하게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한국이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면 바이든 정부는 동맹 복원 정책이 신뢰를 잃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일본이 무슨 짓을 해도 일본이 일본 짓 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과 연관된 국제 사안에 흔쾌히 협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경제나 무역, 군사력에서 지닌 역량과 별개로 이상하리만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여러 굵직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국제적 비중이 없으니 일본이 한국에 어떤 짓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굳이 브랜드 코리아를 알리려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무슨 짓을 해도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협조해도 한국 내에서 보도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에서 보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에 협조한다 하여 한국이 항의하거나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이 하는 짓은 미국이 승인한 일로 세계는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6월 30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아베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정치 문제가 무역을 위협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な貿易体制を維持・強化するための強いメッセージを打ち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이틀 뒤 한국이 가장 아파할 것 같은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G20이 끝나자마자 자유무역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짓을 했지만 어떤 나라도 일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는 듯이 세계 주요 언론도 흥미로운 가십거리 정도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주요 관심사였고 일본의 굴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 무대 현 주소였습니다. 일본은 3개월 안에 한국이 손댈 것이라 단언했고 세계의 대부분 언론도 주요국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해제하면서 그런 관점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한국은 굴복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처럼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반격은 미국이 심혈을 기울였던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당시엔 미국에서 엄청난 우려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정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기울면서 한국을 일본 아래로 인식했던 전통적 사고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일 문제에서 미국이 조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출 규제가 3개월을 넘기자 세계의 시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의식을 느낀 일본 기업은 한국 진출을 결정하기 시작했고 전방위적으로 일본의 피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한국과 일본을 주목했고 관심조차 없었던 일제강점기 때의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한국이란 나라, 한국의 경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개월이 넘어서자 일본은 이런저런 조치로 무늬만 남은 수출 규제로 만들었고 5개월이 넘어서자 수출 규제 이전과 다름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과 아세안 국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일본이 결국 굴복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 한일 냉전 시대를 유지하면서 일본이 마지막 자존심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설 때마다 독도와 동해 표기가 명시된 고지도를 내어놓고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을 요청받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외교와 국가 위상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완전히 역전한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굴복하기는커녕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소부장 품목 국산화에 성공하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면서 국가 위상이 급부상하자 가장 당황한 나라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당한 피해 국이 한국이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같은 형태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며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핵심 동맹으로 불리지만 2019년 7월 말에 국군이 독도 수호 훈련을 하자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일본의 심기를 염려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미국이 어떻게 보는지를 잘 나타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교체되었고 당선인은 미국이 원하는 말과 공약을 꼼꼼히 정리한 듯 쏟아내었습니다.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남북 및 한중 관계를 미국의 의도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미국은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지 않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마음껏 요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두려움을 많이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최대치로 부각시키려 애쓰다 보니 달갑지 않은 반응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사정권이면 미국이 위험한 것인데 왜 적극적인 해결을 안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에서 예측하기 불가능한 나라,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무슨 짓이든 해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북한 이미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밀리 합참 의장이 상원에 낸 북한과 관련한 보고서는 이런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밀리 의장은 5일 하원 군사위원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예산안 검토를 위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역량은 미국 본토까지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ICBM을 불안해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백악관은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해결하든지 외교적으로 해결하든지 해야 하는데 군사적 해결은 북한의 반격을 불러와서 어떤 결과를 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괌이나 하와이도 사정권이고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 아니라고 합참의장이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통한 대리전이면 몰라도 핵과 ICBM 보유국인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하는 것을 미국 의회나 여론이 반기지 않겠죠. 한반도가 사라지는 것보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아 마을 하나가 피해 입는 것을 미국은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 외교적인 해법이 남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양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선택한 것이 아직은 북한의 능력으론 ICBM에 핵을 탑재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민간단체인 이코노미 클럽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하고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느냐? 북한에는 아직 그런 역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설리번이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제사회 누구도 북한의 핵 능력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국가안보의 두 축인 합참의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한반도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야 하는데 만성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선 불안감이 올라가지 않는데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북한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미국과 일본 국민은 북한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불안감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이용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두 나라의 정책이 이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선 전략핵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사거리 12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누가 봐도 대상이 한국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는 이런 미국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게 될 상황이 오면 핵전투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인지하진 못하겠지만 자신들의 안전을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발표에 미국은 즉각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시사한 것이며 이런 위협을 뒷받침할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역량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말은 핵탄두가 소형화되어 남한을 공격하면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가 지켜줄 테니 미국에 더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론해도 미국과 일본 국민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단거리 전략 핵 개발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제력을 넘어서서 막판에 몰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할 때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격 수단이 핵이라면 우리 후손들까지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겁먹은 개는 필요 이상으로 으르렁대면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해칠 의사가 없다면서 무턱대고 손을 내밀어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합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면 그야말로 미친 개처럼 날뛰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 개에게는 지금의 위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겁을 먹은 개가 아니라 아주 사나운 성격까지 가진 개라면 손을 물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지요. 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겁을 왜 먹었는지 살피지 않고 섣부르게 행동하면 내 몸에 상처만 생깁니다. 겁먹은 개에게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더 피할 곳이 없는 구석에 몰렸는데 손을 내밀어주는 곳이 없으면 세상에 복수한다면서 일을 저지르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요? 땅을 맞대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는 미국, 일본처럼 제3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불안한 여론이 더 커지지 않게 하려고 백악관이 말을 교묘히 바꾸며 노력하고 있을 때 눈치 없는 연구소들이 백악관의 애타는 심정도 몰라주고 ICBM에 올릴 소형 핵탄두를 실험 중이라며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자체도 결국엔 미국을 겨냥한 ICBM에 올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의 한숨이 짙어가는 요즘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결국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여론입니다. 한국 국민이 깨어있는 한 과거로의 일방적 퇴행은 없겠지만 차기 정권이 워낙 알아서 기는 모습이라 그것이 우려됩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